여러분, 누구라도 김 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원수에게도 권하지 말아야 할 부동산 3가지. 오늘 영상 중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행꿈사에서 경매 핵심을 쉽게 알려드리는 윌쌤입니다. 연말인데 모두 따뜻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최근 드라마를 한 편 오랜만에 보게 됐는데요. 바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공감도 되고 짠하기도 하면서도 오히려 제가 위로도 많이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김 부장 이야기를 보면 김낙수 부장이 신도시의 상가를 잘못 분양받아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안타까운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이 장면에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경매기 초반을 수강하셨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알고 보니 경매 수강하러 오시기 전에 신도시 상가 분양을 잘못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극복하고자 직접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따시고 부동산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와 함께 제 실제 투자 실패 경험담도 함께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 특히 초보분들이 종잣돈을 잃지 않으시도록 원수에게도 권하지 말아야 할 부동산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신도시 상가 분양입니다. 신도시 상가 분양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미래 가치에 대해서 환상을 심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드라마 김 부장 이야기에서도 보시면 이 모델하우스는 화려하고요. 이 상담사의 언변도 화려합니다. 배우 수요와 이 개발 호재 등으로 장밋빛의 수익률을 제시하는데요. 그러나 경매 실무와 부동산 투자 시장을 수년간 지켜본 입장에서 보면 초보자일수록 이 신도시 상가 분양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위험에 대해서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신도시 상가 분양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자면, 첫째로 수요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신도시는 인구가 채워지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경매기 초반 강의를 할 때마다 이 입지의 4가지 요인을 설명하면서 항상 강조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신도시 상가는 아무리 목이 좋은 곳이더라도 상권을 제대로 형성하는 데는 최소 4에서 6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신도시 상권은 계획된 상권입니다. 상권은 사람의 이런 생활 패턴과 리듬이 만들어내는 결과인데,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착착 맞아 떨어질 리는 없겠죠. 따라서 초기 몇 년은 입주율이 낮고요. 실제 소비 수요는 예상치보다 매우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공실이 길어지고 임대료는 하향 조정이 되며 초기 투자자들은 관리비와 금융비용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급매로 던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매 시장에 유입되는 상당수의 상가들이 이런 유형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시흥시 거북섬에 대규모로 조성된 상가가 있는데요. 지금도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행꿈사 옥션에서 조회를 해보시면 아직도 계속 유찰이 된 채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물건이 상당수입니다. 신도시 상가 분양이 위험한 두 번째 이유는 과도한 분양가라는 구조적인 문제점입니다. 방금 사례로 보여드렸던 이 거북섬이 있는 경기도 시흥시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감정가 10억짜리 상가가 약 1억 6천만 원에 낙찰이 되기도 했고요. 14억 원짜리가 무려 약 2억 4천만 원에 낙찰된 사례도 있습니다. 모두 실제 상가의 가치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게 문제점이었는데요. 이는 상가 분양은 시행사, 시공사, 대행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초기 분양가는 시세 대비 높게 책정되는 게 일반적이죠. 초보자는 첫 분양이니만큼 더 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방금 낙찰 사례를 보여드린 것처럼 경매로는 심할 경우 80%까지 유찰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일반 매매 거래에서도 분양가 대비 40에서 50%까지 하락해서 거래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김 부장 이야기에서도 실제 가치는 몇 억 정도밖에 안 되는 이 1층 상가를 김낙수 부장이 10억 5천만 원에 분양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나왔고요. 기존 상권은 여러분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어느 정도의 유동인구를 파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도시 상권은 아직 조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유동인구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점이 있는데요. 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이 상권의 메커니즘을 배우시고요. 그 이후에 상가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원수에게도 권하지 말아야 할 부동산. 이 두 번째는 현금 청산되는 재개발 물건입니다. 재개발 지역의 물건은 언뜻 보기에는 이 상점벽해할 곳에서 엄청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특히 경매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보자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현금 청산되는 재개발 물건은 가장 위험한 투자에 속하는데요. 올해 봄에 마포구 염리 4구역에 제가 직접 임장 다녀오면서 유튜브로 현금 청산되는 재개발 물건의 위험성을 전해드렸습니다. 염리 4구역은 지하철 2호선 이대역과 딱 붙어 있고 주변에는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등과 같은 대장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대박 입지인데요. 따라서 얼핏 보면 미래에 30억 가까이 될 새 아파트를 미리 저렴한 가격으로 찜해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튜브에서 제가 경고했던 물건은 현금 청산이 되는 아주 위험한 아파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 유튜브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래요. 마침 지금도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이 있는데요.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541번입니다. 동시에 다수의 물건이 경매로 진행되었고 대부분은 이미 매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몇 개는 유찰이 수차례 되면서 아직 주인을 기다리고 있네요. 현금 청산되는 재개발 물건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는 조합원의 권리가 보전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 다음날 이후에 소유권 보전 등기를 접수했거나 관리 처분인가 이후 매입을 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하고 현금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초보자는 그래도 돈으로 보상을 받으니까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실제 보상액은 시가보다 낮게 측정되고요. 조합과 감정평가에 따라 크게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현금 청산 재개발 물건이 위험한 두 번째 이유는 시간 지연에 따르는 리스크입니다. 재개발은 조합 내부 갈등,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해서 수년씩 멈추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현금 청산 대상자는 이 사업이 끝나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기간 동안 자금이 묶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힘들어서 금매나 경매로 손절을 하는 경우도 꽤 있죠. 현금 청산되는 재개발 물건이 위험한 세 번째 이유는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입니다. 조합원이 아니라는 것은 의결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업계획, 추가 분담금 등 주요 이슈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데요. 초보자일수록 어차피 사업이 진행되면 이익이 생기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이해관계는 완전히 다르고요. 조합원이 굳이 비조합원까지 배려를 하거나 고려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조언해드리는 점은 늘 단순한데요. 현금 청산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기 전까지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라는 점입니다. 안전한 첫걸음이 결국 더 큰 기회를 가져다 주니까요. 원수에게도 권하지 말아야 할 부동산 세 번째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농담삼아 지옥주택조합이라고 일컫기도 하고 줄여서 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지주택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많은 초보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요. 특히 경매 시장에서는 조합 추진 예정이고 재개발도 빨리 될 것이라는 이런 잘못된 소식을 듣고 덜컥 낙찰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지주택은 재개발 사업 중에서도 가장 불확실성이 높고 리스크가 큰 이 투자라는 점 꼭 명심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최근 지주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주택이 왜 위험한지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위험한 첫 번째 이유는 토지 확보의 불완전성 때문입니다. 지주택 사업의 성패는 토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95%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소유자가 매도를 거부하거나 가격 협상이 결렬이 되면 무기한으로 지연이 될 수 있는데요. 또한 경매로 매수한 토지가 조합원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는 반대 토지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익이 전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지주택의 위험한 두 번째 이유는 추가 분담금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지주택은 초기에는 낮은 비용을 제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사비 상승, 조합 운영비의 증가 등으로 분담금이 계속 늘어나는 사례가 일반 재개발 사업보다 더욱더 비일비재합니다. 투자하신 분은 초기에 싸게 샀으니까 결국 이득을 볼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종 분담금은 시세에 준하거나 그 이상을 넘어설 수도 있어요. 지주택이 위험한 세 번째 이유는 사업 중단, 청산의 위험입니다. 지주택은 조합 내부 갈등, 자금 부족, 시공사 교체 등 변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따라서 중단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이 멈추게 되면 투자금을 환급받는 데까지 수년이 걸리거나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순천에서 조합장 비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고 아파트로 지어질 토지가 모두 경공매로 넘어가면서 소유권이 상실돼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따라서 지주택 물건은 매우 싸지만 그만큼 위험이 정말 크다는 점 꼭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세 가지 외에도 분양형 호텔, 기획부동산 등 또 위험한 부동산 투자가 꽤 많은데요. 끝으로 이 점만 꼭 명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싸고 너무 좋은 투자인 것 같다? 이런 거는 반드시 거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행꿈사의 윌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